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52명으로 13일째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오늘부터 비수도권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시행됩니다. 오늘부터 50세에서 54세에 대한 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됩니다. 또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이 시작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당정은 희망회복자금 지원 단가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다음 달 17일부터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델타 변이가 확산하는 미국에서는 제2의 대유행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은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감염이 퍼지고 있다며 앞으로 일어날 일이 걱정된다고 우려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9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252명으로 13일째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일요일 하루 기준으로는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상대적으로 검사 건수가 적은 주말 영향에도 감염 규모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지역 발생은 1,208명으로 수도권에서만 811명이 확진됐습니다. 비중으로 보면 수도권이 67%로 조금씩 줄고 있지만 그만큼 비수도권에서 산발적 감염이 늘고 있어서 방역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규 해외 유입은 44명으로 이 가운데 14명이 입국자 검역에서 확인됐습니다. 숨진 사람은 1명으로 국내 사망 누적은 2,058명에 달합니다. 백신 1차 접종은 어제 하루 2,300여 명이 받아 모두 1,613만여 명으로 접종률 31.4%를 기록했습니다. 접종을 마친 사람은 누적 656만여 명으로 접종 완료율은 12.8%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가운데 전국 임시선별검사소에서도 세 자릿수 확진자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어제 전국 각지의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총 279명입니다. 수도권에서 264명, 비수도권에서 15명이 각각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도권 264명은 이날 0시 기준으로 집계된 지역 발생 신규 확진자 1,208명의 21.9%에 해당합니다. 수도권 지역 발생 확진자 811명과 비교하면 32.6% 수준입니다. 최근 1,0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임시선별검사소에서도 200~300명대 확진자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비수도권 지역도 친구나 지인과 5인 이상 모이는 게 금지됩니다. 앞으로 2주 동안 비수도권 전역에 적용되는데요. 정부는 모든 역량을 방역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비수도권 지역은 대부분 2단계 거리 두기가 시행되고 있지만 사적 모임 인원은 8명에서 4명까지 제각각이었습니다. 이 같은 차이는 국민에게 혼선을 주고 원정 유흥 등 풍선 효과를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의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을 5명으로 통일해 다음 달 1일까지 2주 동안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바이러스의 전파 속도보다도 한 발 앞선 방역이 꼭 필요합니다. 내일부터는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사적 모임 허용을 4인까지로 동일하게 적용하겠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수도권의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를 적용하며 방역에 집중하자 확산세는 비수도권으로 번져갔습니다. 비수도권도 현재 방역 수칙으로는 유행 차단이 어렵게 된 것입니다. 정부는 결국 비수도권 지역도 5인 이상 집합 금지 카드를 다시 꺼내고 방역에 협조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힘드시더라도 우리 모두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만나는 사람을 줄여주시고 약속과 모임, 여행과 이동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다만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생업시설에 타격이 큰 만큼 현행대로 지자체 결정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또 비수도권은 직계가족 모임이나 상견례 등에서 사적 모임을 8명까지 인정하고 예방접종 완료자도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50대 초반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약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우선 오늘 저녁 8시부터는 1967년과 1968년 출생자인 53세와 54세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예약이 가능합니다. 1969년에서 1971년 출생자인 50세에서 52세까지는 내일 저녁 8시부터 예약할 수 있고 모레부터 24일까지는 50대라면 누구나 예약할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예약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던 50대 후반의 경우와 달리 이번엔 물량 제한 등이 없는 만큼 여유 있는 시간대에 예약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에 예약한 사람들에 대한 접종은 다음 달 16일부터 전국 예방접종센터와 위탁 의료기관에서 시작됩니다. 고3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접종 대상은 전국 고3 학생과 교직원 65만 명으로 국내에서 청소년이 접종군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접종은 학교별로 지정된 일자에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하면 되고 고3 학생은 교사의 지도에 따라 신분증과 접종 시행동의서, 예진표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1차 접종은 오늘 30일까지로 접종 당일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면 접종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1차 접종을 한 30살 이상 장병들이 오늘부터 화이자 백신으로 2차 접종을 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30살 이상 인원은 총 11만 6천여 명으로 이 가운데 희망자들은 화이자 백신으로 교차 접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질병관리청이 희귀혈전증 발생 우려가 제기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연령을 30살 이상에서 50살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30살 미만 장병들은 41만 4천 명 가운데 95%에 해당하는 39만 5천여 명이 화이자로 1차 접종을 받았고 이 가운데 99%는 2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소상공인 피해 지원 규모를 확대하기로 뜻을 모으고 다음 달 17일부터 피해 지원을 위한 희망회복자금 지급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 대변인은 당정이 오늘 고위 당정협의회를 통해서 희망회복자금의 지원 단가를 역대 재난지원금 가운데 최고순으로 올리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손실보장과 관련해서 법 시행일이 10월 8일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보상금 지급까지의 소용기간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오늘 회의에서 당정 사이에 이견이 남아있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나 신용카드 캐시백 등은 논의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에도 재택근무는 꿈도 못 꾸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확진자 발생 장소에서 작업하거나 자가격리자 폐기물을 치우는 등 감염 위험에 노출된 대면 필수 노동자의 사연을 이준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세영 씨는 고객의 집이나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인터넷을 깔아주는 일을 합니다. 하루 10곳은 돕니다. 방문한 고객 사무실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적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확진자가 나오는데 그 동선을 저희가 아무런 정보도 없이 그냥 가야 된다는 게 아무래도 불안을 많이 느끼는 상황입니다. 여러 사람을 매일같이 마주하다 보니 불안은 하지만 그렇다고 재택근무를 할 수도 일을 잠깐 쉴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하지만 회사는 감염됐을 때를 대비한 최소한의 지침조차 알려주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고객을 많이 만나는 업무다 보니까 백신을 빨리 맞았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뭐 회사에서 나오는 방침은 없고 나라에서 하는 거를 기다리는. 김영수 씨는 골목을 돌며 폐기물을 모으고 처리하는 일을 합니다. 무증상 환자나 자가격리 대상자가 내놓은 쓰레기라도 구분 없이 거둬야 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해지면서 감염자가 내놓는 폐기물도 늘어난 상황. 사회 필수 인력으로 인정받아 백신 자율접종 대상이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안내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생활 폐기물 하시는 분들이 양성인
나오면 이 한 회사가 전체적으로 14일 동안 업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은 없는 거죠. 그냥 알아서 잘 피하시고 하라는 거죠. 코로나19에 걸린 것도 서러운데 일마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8년 경력 요양보호사 홍승현 씨는 지난달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강요당했습니다. 홀몸으로 발달장애 두 아들을 책임지는 가장이라 당장 생계가 막막합니다. 어르신들하고 접촉하는 게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 어르신들도 위험하고 저희도 위험한 상황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르신들 모욕하는 것도 하고 이건 진짜 억울해요, 저도. 거리두기에 동참하려 해도 그럴 수 없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들도 감염으로부터 안전할 권리가 있지만 묵묵히 위험을 견딜 뿐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제철을 맞은 섬진강 제첩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지난해 내린 폭우로 서식지가 파괴된 것이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피해 보상도 쉽지 않아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박종혁 기자입니다. 바다와 강이 만나는 섬진강 하류, 제첩의 서식지입니다. 어민들이 전통 어구인 거랭이로 강바닥을 긁어 올립니다. 전부 다 돌밖에 없습니다. 돌밖에 없어. 조업을 이어가 보지만 자취를 감춘 제첩을 찾기 어렵습니다. 지난해 하루 최대 500mm 넘게 퍼부은 폭우와 섬진강 상류댐의 방류까지 더해져 서식지가 파괴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올해 제첩 생산량은 지난해 10분의 1. 어민들은 당장 생계가 걱정입니다. 일부 어민들은 일용직이나 이삿짐센터나 이런 데에 정정 근근하고 있고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대책이 어민으로서는 없습니다. 어민들은 댐 방류 때문이라며 피해 보상을 요구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하동구는 정부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어업권 피해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피해에 따른 금액을 정부가 하든 수자원공사가 하든 보상을 해야 되고 중재 역할을 하동군서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첩 서식지 복원을 위해 지원금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보통 종폐사업 지원에 해마다 4천만 원 정도를 투입하는데 올해에는 2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하지만 서식지 복원에는 대략 3년가량 걸릴 전망이어서 어민과 지자체의 고민이 깊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천연 기념물로 지정된 설악산 명물 오색약수가 말라서 한 달 넘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인근 호텔에서 온천 시설 용량을 늘린 탓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설악산 주전골에 자리한 천연기념물 529호 오색약수. 약수가 솟아오르던 안반은 바닥을 드러낸 채 거의 말라 있습니다. 5월 말부터 물이 줄기 시작하더니 지난달부터는 아예 나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철분과 탄산이 많아 톡 쏘는 맛으로 유명한 오색약수를 기대한 관광객들은 아쉬운 발길을 돌립니다. 많이 당황스럽고 많이 아쉽고 좀 많이 서운합니다.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안 나와가지고. 주민들은 약수가 마른 원인으로 인근 호텔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최근 호텔 탄산 온천을 증설하면서 취수량이 늘어난 탓이라는 겁니다. 500년 넘게 이어져 온 설악산 명물 오색약수 명맥이 끊기면 관광객이 더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주민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도 많이 위축이 되고 진짜 먹고 살기 힘든데 지금 약수까지 겹쳐서 안 나오게 되니까 지역 주민들은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요. 20여 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생겨 양양군과 호텔이 소송을 벌이기도 했지만 당시에도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호텔 측은 주민들 의견에 따라 임시로 온천수 사용량을 증설 이전 수준 이하로 줄였고 현재 모니터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양군은 이런 조치에도 약수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제2약수터를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현지 시간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영국의 코로나19 방역 규제 전면 해제를 하루 앞두고 존슨 총리와 재무장관이 확진자 접촉을 이유로 자가격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월요일 밤부터 영국 전역의 나이트클럽이 다시 운영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서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동환 기자입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리시 수낙 재무장관이 현지 시간 일요일부터 26일까지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전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지드 자비드 보건장관의 접촉자로 분류됐기 때문입니다. 자가격리 대신 일일 검사 시범 사업에 참여해 집무실에서 업무를 보려 했으나 특혜라는 비난 여론이 일자 자가격리로 선회했습니다. 지난해 4월 코로나19에 감염돼 사경을 헤맸던 존슨 총리는 방역 규제 전면 해제를 앞두고 지금이 적기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개인 방역에 더 신중해질 것을 당부했습니다. Please, be cautious. Go forward tomorrow into the next step with all the right prudence and respect for other people and the risks that the disease continues to present. 하지만 규제 해제가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월요일 밤 1년 4개월여 만에 문을 여는 영국 전역의 나이트클럽에 젊은이들이 몰려들어 불야성을 이룰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영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만 4천 명으로 올 1월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영국 정부는 하루 10만 명까지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상황이 더 악화할 경우 다시 봉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At the higher end of the modelling and the projections of 2,000-3,000 hospital admissions per day, there may be a need to basically slow spread to some extent. 높은 백신 접종률을 바탕으로 집단 면역을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겠다는 영국 정부의 실험에 전 세계 많은 과학자들은 무모한 계획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이탈리아의 코로나19 상황이 다시 악화해서 유로 2020 우승의 후유증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보건당국은 현지 시간 18일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3,12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5월 말 이후 최고치로 지난 12일 888명의 시작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 지난 13일까지 1%를 밑돌던 확진율도 1.9%로 높아졌습니다. 특히 수도 로마의 확산세가 두드러져서 현지에서는 유로 2020 우승의 후유증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유로 2020 결승전 다음 날인 지난 12일 로마 중심가에서 우승컵을 안고 돌아온 대표팀의 오픈버스 퍼레이드가 열렸고 방역 규정을 무시한 수천 명의 인파가 운집해 우려를 샀습니다. 독일을 비롯한 서유럽의 홍수는 선진국들조차 기후변화의 재앙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독일에서만 최소 150여 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실종된 가운데 메르켈 총리는 피해 지역을 찾아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10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 피해를 입은 독일 서부. 사망자와 실종자가 수백 명에 이르는 가운데 중복 보고와 혼선이 많아 정확한 인명 피해를 집계하기도 어렵습니다. 라인란트 발츠주 아르바일러 지역의 슐트 마을은 피해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주민들이 홍수로 무너지거나 파손된 집을 고치고 있지만 피해가 큰 만큼 장비와 일손이 부족합니다. Fleißig am Arbeiten. Wir haben unheimlich viele Aufgaben, die uns teilweise gar nicht bekannt waren, weil wir solche Situationen ja nicht kannten. 말루 드라이어 주 총리와 함께 피해 현장을 찾은 메르켈 총리는 초현실적인 광경이라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폐허라고 말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연방정부 차원의 피해 복구 지원을 약속하며 기후변화와의 싸움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수 대책이나 농림정책을 세울 때 최대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도 말했습니다. Nicht ein Hochwasser ist das Beispiel für den Klimawandel. Aber wenn wir uns die Schadensereignisse der letzten Jahre anschauen, dann Jahrzehnte, dann sind sie einfach gehäufter, als das früher der Fall war. Also wir müssen uns anstrengen, sehr anstrengen. 드라이어 주 총리는 홍수에 대비해 몇 년간 10억 유로가 넘게 투입했지만 이번 홍수는 너무 빠르고 엄청난 규모여서 대응 체계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토로했습니다. 독일 당국은 군과 경찰, 소방대원을 총동원해 구조와 복구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네, 이스라엘 보건부가 코로나19 부스터샷 접종 대상에서 대부분의 암 환자를 제외했습니다. 이스라엘 현지 언론들은 이스라엘 보건부가 현지 시간 18일 대부분의 암 환자에게는 코로나19 백신을 2회 접종만 권장하고 3회 접종은 하지 않는 것으로 부스터샷 지침을 개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건부는 지침 개정 이유에 대해서 항암 화학요법 치료를 받은 환자의 90% 이상이 백신 2회 접종 후 항체가 형성됐고 항체 수준은 백신 접종 수개월 뒤에도 높은 수준으로 유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부스터샷으로 인해서 오히려 림프절 확대나 간 기능 장애 등 종양 치료에 일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서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림프 구성 백혈병, 다발성 골수종, 비호지킨 림프종 환자 등 혈액암 환자는 부스터샷 접종을 계속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네, 요즘 무더위 속 청량한 하늘이 연일 펼쳐지면서 SNS에 하늘 사진이 많이 올라오죠. 맑고 깨끗한 하늘부터 무지개와 또 멋진 석양이 드리운 붉은 하늘까지 폭염과 코로나19로 많이 답답하시겠지만 아름다운 하늘이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